그러니까 이게 금융을 이민족이 장악을 하면 골 때려지는 거야, 갈등이. 그러면 이게 응. 원래는 지주규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거래가 발달하면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계급.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그냥 귀족이라는 게 토지 권력이잖아. 재산이라는 게 토지밖에 없다고, 사실은. 토지 관계를 중심인데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이 상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 들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금융활동, 상업활동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민족들이 잘한다고. 어? 거기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생겨나고 차지하는데 그거를 없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코스트가 진짜 끔찍한, 인류사에 정말 있었었는데 끔찍한 범죄였는데, 근데 이 폴란드인이나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군이 딱 들어오니까 동네 유대인 다 끌어내가지고 독일 다 넘겼단 말이죠. 왜냐? 너희들 우리한테 맨날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에 빚 물려가지고 이자 받아가도 애들 아니냐? 니들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농사를 하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자연적으로 흉년이 와. 네. 흉년이 오면 빚을 질 수밖에 없어. 네. 그거를 뭐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 그러면은 흉년이 나면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흉년이 2년 연속이 나면은 그 사람은 굶어 죽어. 이게 농사 생산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근데 벌미를 잡지. 몇 년에 한 번씩 중국이죠.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뭐 10년마다 큰 뭐 그런 데가 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빚을 질 수밖에 없어. 아, 그럼 그거를 갖다 나머지 9년 동안 못 갚아. 그럼 대노예. 그 결국은 자기는 노예 생활로 떨어져 있는 거야, 계속. 이게 뭐 지주에게 억압받건 자기가 이제 자장농이 됐어도 뭐 소장농이랑 별로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지금 아파트 샀는데 이게 내 거냐 은행 거냐 뭐 이러잖아, 사람들이. 똑같은 거야.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과 관련돼서 이제 근데 이게 네이션, 국민국가가 탄생하는 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빚졌다는 이유로 노예로 전락하지 않아. 파산의 그 파산가까지는 나중에 되는 거지만, 그 전에는 빚을 지면 거의 이 노예 생활을, 이렇게 자발적 노예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 나중에 가면 미국도 자발적 노예가 있어, 백인들이. 넘어갈 때 뱃삭이 없잖아. 뱃삭이 없으니까 뱃삭을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자발적, 백인 노예, 그거는 이제 흑인 노예랑 조금 다른 계약이민자, 계약이민자. 계약이민자. 그런 10년 식으로. 일해주고 뭐 자유 얻겠다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게 사실은 횡단철도는 중국인이나 뭐 하와이의 한국인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민족의 강력한 금융 지배력을 이제 한국이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간에 괜찮은 비용으로 억압을 해서 그 어쨌든 안정적으로 뭔가 만들긴 했다. 만들긴 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이라는 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 또 정책 중에서 보면 무조건 금융에서 돈이 생기면 전부 다 어디로 몰빵한다? 산업으로 몰빵하는 거 아니야. 그쵸. 산업으로 몰빵하는 거. 아파트 대출 이런 거 없었어.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화교 자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자본의 특징은 그 동네가 다 나를 항상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저 게으른 농사 짓는 애들은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농사 짓고 우리는 이제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돈 모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거를 네. 재투자를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가족 기업만 딱 만들죠. 믿을 놈은 우리 동네 가족밖에 없다. 뭐 아르메니아 가족밖에 없다. 야. 뭐 인도 가족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업을 키우질 않아요. 그냥 딱 자기네들이 상당한 경제권을 틀어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에서만 머물지, 이 국가를 막 대단히 성장을 시켜가지고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 나라가 아닌데 여기는. 그래서 철저한 계급이 생겨.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그냥 우리 시간 없잖아. 이게 막 그냥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막 하는 거잖아. 여기서 봐봐.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다 산업으로 전부 다 금융을 몰빵해. 서민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 그러면 서민들은 뭐를 해야 돼? 개를 하거나 사채를 빌려야 돼. 그러면은 상업 활동 있잖아. 산업 말고 상업 활동은 전부 다 사채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상업금융이 얼마나 커지겠어? 사채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냐? 72년 8월 3일에 사채 동결을 해.
아, 사채 안 갚아도 돼. 아 진짜요? 진짜 미친 짓이다. 그렇다. 그게 72, 그러니까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거야. 아니 무슨 스탈린이야 무슨 진짜 이거. 어. 진짜. 지리지 않니? 어. 근데 이게 만약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뭐를 하겠어? 사채업자를 다 뭐로 만들겠어? 문제죠. 너희는 깡패 새끼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사채를 신부로 만든 깡패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목살 잡혀서 죽는 거야. 아, 아니 수금하러 가는데 저 빌려가신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이 사람이 이럴 거 아니야. 무술 거고 막. 뭐 좀 이게 손님 못 들어오게 좀 방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72년 사채 동결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럼 상업금융을 그 은행이 시작하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것 같아? 큰 사채업자들을 박살내고 조그만 동네 사채업자들이 이게 힘 있는 사채업자들이 없는 판을 만드는 거야. 아,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또 그런 다시 것도- 한번 리셋인 거야 리셋. 아니 그러면서 그것도 있었잖아. 그 네.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금융 저걸로서 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이 좀 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만들어가지고 나 종금사가 또 개지랄 떨어가지고 IMF 한번 터지고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제도를 갖다 만드는데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큰 조직은 산업에 몰빵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산업을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그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화교 잡지, 깡패 잡지, 사채 잡지, 응?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하다가 뭐 새마을금고나 이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거 봐봐. 완전히 좌파야. 스탈린주의. 좌파 셀 만드는 거라고. 돈 보면 정확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 중공업까지 간다. 야. 진짜 목표 아. 지상주의에. 그 사실- 중고까지 가면서 진짜 70년대 후반에 하면서 그게 성과를 못 내가지고 80년대 초반에 휘청휘청해서 하는데 결국은 그때 그거와 상관없는 일로 책임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박정희 서거 때문에 이 정권이 이렇게 되면서 김재 네. 경제수석. 그러면서 없어진 거야. 책임 소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군부가 들어와서 경제정책하면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산업 안정화 조치 뭐 이런 거 산업 합리화 조치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못했거든. 네.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것도 쌔복인데 3조 호황에 들어오네. 그러면서 그냥 빚진 거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돌아가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야. 흑자가 아니었다고. 적자인데 그냥 우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가지고 뭐 괜찮네 이러고 가다가 그 쌓인 빚이 뻥 터져버린 게 IMF. 그러니까 그때 70년대 후반에 우리도 쌔뻑이 진짜 좋은 건데 70년대 후반에 미국 동맹 국가 중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진짜 각 잡고 도전한 나라가 두 개가 있어. 어디하고 어딜 것 같아? 한국이랑 일본? 일본은 이미 중화학이고. 이란이야. 이란요? 그래서 이란이 돈이 후달려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혁명이 났나? 감산 오펙 불러가지고 석유값 올리려고 그랬어. 아, 근데 미국이 사우디 동원해서 엿을 먹였지. 그게 이란이 반미 국가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야. 우리가 좀 돈을 벌려 그러는데 미국이 방해한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53년에 이제 모사데크 총리가 이제 석유 국유화 한 다음에 영국 미국 새끼들이 자꾸 캐내 가는데 이거 좀 개같지 않냐 하다가 CIA랑 MI6가 날렸죠. 그게 이제 이란인들한테 저 새끼들은 뭔데 남의 나라 총리를 날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77년, 78년에 석유 가격을 15%를 올리려고 하는 이란의 시도를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날려버리고 그때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렇게 반미 혁명이 날지는 누구도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그게 이란이 중공업하고 이런 걸 발전시키니까 도시화가 되잖아. 도시화가 되고 노동자가 생긴다고.
근데 그 도시화가 생기고 노동자가 되는 그런 이제 시위대나 이런 사회 불만, 사회 혼란이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 혼란이 발생되는데 그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치고 들어와서 미국을 쫓아내고 뒤집어 버린 거지. 히잡 씌우고. 근데 그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위기였어. 엄청난 위기. 우리나라도 위기였지.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 박정희 시해 사건을 보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서 이 시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차지철이 이거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100만 명 죽였다는데 우리도 그쯤 하죠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는 김재규는 각하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이렇게 될 되는 게 거잖아. 우리나라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집권하고 3대 의혹 사건만 이런 주식시장 붕괴시키는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민주주의와 금융제도를 같이 발전시키고 상공업이 해외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금융기관이 상업금융까지 사람들한테 신용대출을 일반 시민들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얘기. 우리는 당연하게 보는데 기적 같은 일이니까. 노태우로 민주화되고 날 때 그때 혁명이 벌어지지 않은 게 그때 학생 운동권 하던 사람이 노태우 정부 들어서고 신도시를 개발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만 들어가면 30 되기 전에도 주택을 살 수 있는 담보대출을 줬다니까? 엄청난 특혜지.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자유주의의 어떤 교리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다가 뭐 뭔가 좀 삐꾸가 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국가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은 깡패 조직이 다 상업을 장악한 다음에 폭력으로 안정적 정치 조직을 만들고 야 여기서 해 이렇게 이제 항상 폭력이 먼저고 그 다음이 상업이지 절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게 이제 역사의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 세계에서 괴랄한 건 다 영국 애들이 만든다. 세계에서 사고를 친 거 원인을 찾아보면 다 영국이다. 이유가 있어.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피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게 피가 없이서 뭐 사실 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사람들이 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본데 그 피가 아닐지도 몰라. 기본적으로 상권 하나 장악하는 데 보면 무조건 피비린내 나. 그렇죠. 이권 권력.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여서 그렇지 상권이 형성되는 시기 보면 시티 갱스 오브 뉴욕 뭐 이런 거 봐. 어떻더라고요. 시카고 갱단 이런 거 봐봐. 다시 태국으로 좀 돌아가자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재밌어. 진행도 너가 미안해. 태국으로 돌아가자면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복잡하게 전개된 역사와 중국 자본의 어떤 침투와 정치 권력의 부상 같은 것들을 사실 한국이 계속 한국 사회가 계속 주시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들 관광은 이렇게 많이 가고 산업시설도 막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지역 정치와 패권 전쟁과 상업자본 그리고 문화 지금 대중문화의 어떤 한국의 위상 같은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게 거의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진짜. 정말 그거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연구소에 있을 적에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10년 전에 베트남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베트남 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서 결국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 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걸 진행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글화된 자료가 없어. 그럼 일단 찾으면은 원래 지역 연구를 할 적에 처음으로 찾는 게 뭐냐면 CIA 사이트를 가면은 그렇죠. 월드 팩트북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 거기에 기초적인 자료는 다 있어. 미국 애들 관점에서 보는. 그래서 CIA 거기 .gov 가가지고 월드 팩트북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서는 막 하다 보면은 알게 되지. 미국 애들은 전 세계 나라에 대해서 진짜 웬만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 아주 깊지는 않은데 굉장히 숫자적으로 자료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 우리나라 그런 것도 없어. 뭐 걔네들은 특히나 그냥 뭔가를 조사하면은 특히 사람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인구 통계 말고 항상 인종, 종교. 근데 지금 와서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인종, 종교, 언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저는 조선족 분의 핸드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하는 기회에. 그래서 뭐 좀 봤는데 생전 다 처음 보는 앱들이. 앱들이. 그냥 금융, 뭐 음. SNS 모든 게 뭐 한국에 오래 사시는 분이거든요. 음. 근데 전부 다 중국인 전체 써야지. 네, 어. 그 커뮤니티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화교 엄청난 억압 정책을 쓰다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다 완화를 한 거지. 그건 이제 당연히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선거권 갈지 좋지. 네. 놀랐던 게 이번에 연변에서 사는 조선족보다 우리나라에 사는 조선족이 많다. 더 많아. 그거 보고 이래 되나? 아니 그래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뭐 당위론적으로 그냥 그건 그런 현상이 그냥 있는 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대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거지. 근데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있죠. 뭐냐면 연변에 사는 조선족은 쉽게 들어오는데 저쪽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은 사실 조선족만큼의 그 정도의 수월함을 단지 거리가 멀다 뿐인데 그런 수월함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쪽에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원하면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느냐 보면은 그거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국제화되고 할 때 그냥 이제 저는 국적이 좀 다양해야 이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항상 애플이 항상 주요 부품을 갖다가 두 회사가 공급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자들은 알아요. 뭔가 소싱을 할 적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받으면 권력이 나에게서 걔로 넘어가. 그것이 주요 부품이면 주요 부품일수록. 아니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요번에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라인이 쓴 이유가 뭐 케이블 다발이 없어서 뭐 이런 식이거든. 그게 꼭 필요하면은 그렇게 권력이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항상 그거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특히나 이 사람들이 재벌 제조업들이 그거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케이블 회사 거기가 락다운 걸려가지고서 안 하니까 차를 못 만드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왜냐면 그거는 중국 하나 있으면 필리핀에 하나 세우던가 베트남에 하나 세우던가 이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거든. 애플은 중국의 LCD 회사가 기술력이 없으면 돈을 줘서 라인을 만들게 하면서 그걸 만들어요. 애플은 그런다고. LG나 삼성에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다. 100%. 애플, 삼성께, LG 거나 삼성 께 좋다는 건 알아. 그래가지고서는 중국의 LCD는 좀 저가형 해보고, 고가형은 삼성 거 쓰고, 이런 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영하고, 위기 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우리나라는 기업도 그렇고, 특히 정치는 너무 몰빵이야. 이게 돼. 왜냐면, 우리 사람들 노동력 부족한데, 우리 동포가 저쪽 연변에 살고 있어. 이 사람들 들어가지고서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걸 해가지고서는 이게 좋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고려에는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어디 딴 데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균형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됐네? 그럼 더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태국 얘기를 나오다가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우리 빼놓고 나머지 상권, 상업과 금융을 전부 다 화교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이게 보면 다 지나간 옛날 얘기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 위태로워. 저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금융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되면 지금 딱 30년 한 세대가 좀 먹으면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 안 간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된 게 그거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그거 있잖아요. 네, 배터리 이 충전하는 귀찮음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애가 그 올린 거야. 어떤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뭔데?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배터리를 착탈식으로 해가지고 바꿔 낄 수 있게 하게 되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막 이러는 거지. 이게 10년 전이만 해도 되게 일상적이었다는 걸 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착탈식의 장점이 있고 일체식의 장점이 있지.
그 중에서 유행이 지금은 일체식의 장점으로 쓸려간 건데 착탈식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착착 좋아했어요. 스티븐 잡스가 어, 똥꼬집을 부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어. 안 따라가면 뒤질 것 같으니까 다 따라간 거 아니야?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다들 답변이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거기다 대놓고 이 착하고 아이디어 많은 애를 갖다가 혼낼 수도 없잖아. 뽕을 집밥을 수 없으니까 거대한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보면은 나는 우리 사회의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서 신분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타지는 깨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갈수록 계급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 계급이 고착되는 방향과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뭐라고 불리는 이게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 우리가. 아직 과정이야. 과정인데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완전 거의 굳어버린 형태. 그리고 이제 그게 피부색으로도 구분이 된다. 우리는 피부색으로 구분이 되진 않잖아. 이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스펙타클하게 돌아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화가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민주화라는 거를 갖다가 민주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걸 두고서는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결코 쉽지는 않다고. 너무 지금 뭐 박정희식으로 이게 과격한 방법을 쓸 수는 없어.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그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문제 의식만큼은 항상 이제 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방법도 사실은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아이디어가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문제야. 이게 이런 얘기를 갖다 공개적으로 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이게 중지를 모아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요새 이제 주식 투자 시작했다고 했잖아. 나 요새 코스닥은 들여다보지도 않아. 이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기에 반 이상은 깡패가 먹었어. 반이 뭐야? 1,500개 중에서 1,000개는 깡패가 먹었어. 깡패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뭐 깡패 같은 새끼들이죠. 아니 자본의 형태가. 아니 지금 얘기가 어떤 정치 저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쌍방울. 그 쌍방울이 진짜 예전의 쌍방울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저 깜짝 놀라잖아요. 쌍방울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던 브랜드거든. 그게 오면서 뭐 보디가드가 나오니까 또 뭐 변화하고 트라이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그 난닝구와 패티를 책임져 줬던 그 진짜 정감 있는 회사거든. 우리 몸에 가장 붙어 있었던 생각감 있는 표현이네요. 그거를 갖다 책임져 줬던 회사거든. 백양과 더불어서.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지금 이 최근 뉴스 중에서 대만이 발칵 뒤집힌 거 알죠? 그거.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그거. 가서 지금 근데 그 장기 적출 당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윤곽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정부가 더 셀까요? 장기 적출을 하는 깡패들이 더 셀까요? 지금 장기 적출하는 깡패들이 캄보디아 정부보다 더 세다는 거야. 아이고. 아니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태국과 베트남이 둘이서 라이벌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 태국은 사실은 이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이제 베트남하고 사이에 있는데 이 완충지대로 두고 싶어 했는데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먹었다고. 그러면서 그쪽 캄보디아의 땅을 많이 뺏어갔어. 그러면서 캄보디아는 사실은 되게 뭐 이렇게 억압되고 같은 공산국가한테 착취를 당하는 그런 처지였거든. 베트남한테 착취를 당하는 그런 처지였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내가 보기엔 19세기의 컴백이야. 그렇죠. 19세기의 컴백이 자 보세요. 아까 쌍방울 얘기 나왔잖아요. 쌍방울 전환사채를 인수해줬던 기업의 사람을 검찰이 지명수배된 상태였는데 경찰이 잡았어. 검찰은 금융범죄로 수배를 때렸고 경찰은 마약 사범으로 잡은 거예요. 마약으로 잡아버리고 이 사람이네. 그리고 잡았는데 그 유관사들에서 이 유관사들 쭉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전부 깡패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옛날에 이제 여기서 나오면서
지금 이 유관사로 나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뭐 그 특정 회사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97년에 등장함. 97년에 지금 이 자금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중소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틈을 타고 납치 고문 등 이게 IMF부터 벌어졌을 97년 11월이에요. 그 중소기업 받아낸 청부 폭력 저집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97년. 그때 신영광파 부두목 띵띵띵 30세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조단위 돈을 굴리는 쌍방울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야. 이거 진짜 그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 지하 자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되게 잘 관리해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강원도 무슨 리조트 남산에 있는 무슨 호텔도 이 사람 거라니까? 오 정말? 어허! 그러니까 남산에 있는 호텔 중에 주인 모르는 데는 아니 지금 그 조폭들이 싸웠던 그 호텔이요? 거기 자 그때 이제 그 조폭이 나와서 누구 나와라 그래 라고 했었던 그 회장이 지금 97년에 이 30살 그 사람. 야 거기가 진짜 옛날에는 강남에 있는 청춘들이 차 몰고 와가지고서 놀던 굉장히 고급 노래방과 바가 있던 띵띵 마오니. 어. 더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데였는데 거기는 나도 가면은 칵테일 먹을 적에 손 바들바들 떨면서 더럽게 비싸더만. 지금 이 네트워크 자체가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웃긴 게 코스닥에 있는 애들의 이 주가도 사실 별로 안 높아요. 이거 방송 끝나고 우리 이거 얘기 좀 해야 돼요. 방송 끝나고. 아니 주가도 별로 안 높아.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야 보통 평균이. 주가도 안 높은데 근데 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 그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장난을 쳐가지고 돈을 뻥튀기 할 수가 있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무자본 M&A. 그래가지고서는 보통 무자본 M&A 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통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하니까. 오늘 역사가 다 나온 거. 아까 사채 동결하고 그러면서 상호신용금고 뭐 저축은행 그 히스토리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 인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담보대출 나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 히스토리하고 지금 화교 얘기하면서 나오는 대한민국의 금융과 그 상업 발전사 이거의 네트워크에 다 걸려 있어.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마약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아편 전쟁하고 금융 전쟁하고 철도 깔고 식민화하고 도소매 하던 그 전쟁이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2100이 아니지 2020년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싶지. 우리가 너무 오래 그러니까 착탈식 배터리를 입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금융과 도소매와 깡패와 마약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나라였지. 근데 그게 다 되살아난 거지. 뭐 진짜. 원래 마약왕이 나타났던 나라였는데 이게 스펙타클한 얘기지. 정이 돌아와야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해결한대?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다른 방법을 쳐줘. 아니, 일단 핵심적인 거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문제의식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죠. 그러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에 맞는 다른 뭔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관료들은 어차피 복지부동이고 썩기는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건.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해내는 관료가 있고 아닌 관료가 있는데 그런 해내는 관료들이 위로 빨리빨리 올라가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이런 체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복지부동하고 안 하고 부패한 애들을 빨리빨리 걸러낼 수 있는 게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 공무원이나 어떤 공무 조직들 있잖아요. 경찰, 뭐 검찰, 뭐 소방서 아니면 일정 시청 도청 이런 데 어떤 애들의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어차피 시험 보고 뽑으니까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의식이 있는 사람 빨리빨리 올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도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건전하게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힘이 민주화나 인권에 저거하고 합치면서 흐려졌어. 그리고 경찰 부분에서 제일 흐려지는 계기가 뭔지 알아? 여성할당제.
그것 때문에 흐려졌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를 체제 안정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정보기관 그리고 사법기관들이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게 제일 그것도 뭐 입법이나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 운영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패권 전쟁 시기에 그 나라의 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완전히 세상에 하이에나 때들이 됐는데, 응? 근데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기는 거를 너무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뭐 디펜스, 뭐 식민지 내지 뭐 당하는 디펜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되게 공격적일 수 있는 나라야. 공격적일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자본, 문화적 역량, 기술 그리고 기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양아치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별로 양아치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양아치 짓을 하고 지가 없지. 아유, 뭐 할 수가 없었지. 한국인들은 한국인끼리 양아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치. 밖에서는 밖에서 뭐 할 기회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쳐맞지. 워낙 깡패들이 있어서 밖에 깡패. 배 타고 외해로 나가서 뭐 힘을 써본 적이 없지. 해적질을 한 적도 없어. 그래도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아니 해양왕이라고 해야지. 장보고 선생님은 우리 해적왕이 아니라 해양왕이지 해양왕. 아무튼 그러니까 장보고로 봐도 그게 상업 집단이냐 무력 집단이냐 그러면은 결국은 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서는 했었는데. 지금 오늘 얘기가 진짜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블랙핑크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와가지고. 얘기까지. 근데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돈과 부를 장악하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돼. 그럼요. 그럼. 그리고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기서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라이징 스타들이 이런 좀 체제라는까요? 그걸 붕괴시키는 그- 백 역할을 하는. 그 선망의 대상들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떤 집에서 사고 어떤 장신구를 차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안경은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문화적 지향점이 되는 것이. 근데 나는 그거야. 대한민국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되는 나라인데 이게 처발리는 걸 걱정해야 되는 순간이네. 이게 조금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격적인 산업은 엔터 산업이죠. 엔터만 공격적이야. 지금은 근데 나는 엔터도 좀 요즘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나 엔터를 잘 모르는데 엔터 하는 사람들이 좀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없어서 블록체인 쪽하고 또 버닝썬에 또 엔터 업체 하나 또 이제 열분해 있잖아요. 야 우리 이거 나 빨리 방송 끝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뭐 9월 16일 블랙핑크 컴백 다들 또 기대해 주시고. 다들 블랙핑크 컴백. 진짜 대한민국이 제국인지 모르겠는데 K-팝 제국인 것 같아. 그건 제국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